나오고 여기 돌아서 언젠가 나오죠. 내 몸속에 들어올 때 나한테는 안 나오지만 내 자손한테는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작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월 근책이 벌써 오늘이 6월 18일이죠. 6월도 벌써 이제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6월달은 저희가 평화에 관련된 그림책도 얘기하고 또 일상을 누리면서 평화는 뭘까라고 지난번에는 평화는 그냥 우리가 엄마가 주시는 밥상 먹는 것처럼 일상의 소소한 그 행복들이 평화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그림책들로 했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잊으면 안 되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아까 정숙쌤이 갖고 오신 그림책을 봤더니 제가 보지 못했던 그림책을 골라오셔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정숙쌤의 먼저 그림책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가정책은 할아버지와 보낸 하루 김금숙 쓰고 그림 도토리 숲에서 나온 책이에요. 전 이 책은 이렇게 제목만 봐서는 되게 그냥 뭐 할아버지와 뭐 소소한 일상을 보냈나 보다 했는데 내용은 조금 약간 무거워. 히로시마 원전 원폭 피해자 이야기예요. 약간 앞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 아이가 아빠를 막 놀러가자고 막 저러는데 아빠의 직업이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예요. 아빠는 바빠서 너와 놀아줄 시간이 없다 오늘은.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빠를 쫓아서 아빠의 일터로 함께 갔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합천에 있는 그 원폭 피해자 복지시설이었어요. 어떤 한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이제 영상에 담는 그 과정을 이 아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겪었던 일을 이렇게 듣게 되죠. 할아버지가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제 일본에 징용을 가게 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가족 모두가 이제 일본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살고 있다가 원폭 피해를 맞은 거죠. 그 당시 상황을 정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신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잠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번쩍하면서 그 원폭이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 집에 없었던 누나와 아빠를 찾기 위해서 시내를 찾아 헤맸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당시에 막 그 검은 비가 내리니까 길거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다친 모습 이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약간 그림책이면서도 되게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서 상상이 되게끔 이렇게 막 해주셔가지고 읽으면서 진짜 너무 무섭고 잔인하고 원치 않았던 거를 겪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진짜 잊을 수가 없겠구나. 이분들이 지금 80세가 넘으셨다고 하고요. 평생을 살면서 죽기 직전까지 절대 잊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읽으면서도 되게 끔찍했는데 겪은 사람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누나하고 어머니와 이제 어머니 고향이 합천으로 오게 된대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힘들게 살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2세, 3세까지 이렇게 피해가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것도 이제 여기에 나오거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폐 같은 것도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대물림될 수도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건너뛰어서 다른 자손들한테도 이어질 수 있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해자 본 1세대들은 혜택을 받지만 2세대, 3세대들은 아직 이렇게 피해를 보상해준다거나 아니면 복지시설이랄까 이런 게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내용은 그런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내용이고요. 이 아이가 이제 집에 가면서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누가 주고서 이 이야기를 꼭 친구들한테 해줄 거라고 그러면서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거 보면서 이 김금숙 작가님께서 쓰고 그리셨는데 남편분이 PD였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게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책에. 근데 그런 책들 보면 보통 본인이 들었던 거 말고 주위에 누가 있다거나 하여튼 그런 일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남편분이 PD인가? 이 생각을 조금 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종이학을 계속 적으셔요. 근데 종이학이 그 평화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종이학을 적어서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종이학을 적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일본에 가면은 이 원폭하고 관련된 그 평화의 공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친구하고 관련된 동상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이걸 알려준 그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그런 거. 그럼 여기 보면 아까 그 원폭 피해자 히로시마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합천에 그 요양시설 있다고 했잖아요. 그 관련된 책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같은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은 출판사의 도토리 숲이죠. 네. 평화의 돌이고요. 오치근 작가님 책인데요. 글쓰니 강재수, 그리는 오치근입니다. 오치근 작가님은 저희 토닥토닥에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친근한 작가님이신데 생각해보니까 이 책을 리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해드리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요즘에는 국제정세를 보면 미사일 날아다니고 전쟁 나겠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전쟁이 아닌가라는 할 만큼 텔레비를 틀면 TV에서 미사일이 막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평화의 돌이고요. 이 책은 그 9.11 테러 때 그때 9.11 테러 때 이렇게 그 정말 가만히 있던 평화 가운데 정말 팍 계속 무너졌던 일이 있었잖아요. 2001년이에요. 예, 그때 아픔들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거를 이렇게 추모하려고 전쟁 때 희생당한 이름 모르는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이제 여기 보면 unknown civilians killed in war 그러니까 전쟁에서 돌아가신 무고한 사람들을 추모하려고 이 소리를 외치면서 다 같이 폭력이 없는 세상 살아가자라고 해서 시작된 운동인데 어떤 운동이냐면 1kg인가요? 1톤? 네. 그 돌을 가지고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돌을 굴려가면서 평화를 외치자. 근데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뭐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감동받았던 뭐냐면 사건이 터졌던 그 미국에서 시작된 그 평화라는 게 지금 다 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침을 받았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를 이렇게 피해를 입힌 나라가 있잖아요. 이 책의 마지막을 보면 베트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우리가 당한 것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를 끼친 거 생각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사과해야 할 것들은 사과해야 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폭력이나 전쟁 대신에 다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고 지금 되는 시대도 아니고 이 평화라는 게 아까 그 1세대의 그 피폭된 분들이 1세대 끝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2세대, 3세대 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분들과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나라가 상황 가운데 우리도 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돌들은요 이렇게 수레에 이렇게 끌어서 비행기도 타고 해서 막 일본도 가고요 그리고 성당도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고 돌아 그 사이에 엄청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전쟁을 외치는 이렇게 트럭에 싣기도 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아까 합천에 그 요양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돌이 합천에 있는데 우리나라 와서는 그 어디지? 경남, 고성,
이렇게 위로하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죄송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거의 하동, 거창, 남원, 광주, 익산, 공주, 천안,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픔들이 묻어뒀던 곳에서 평화가 필요했던 곳에서 기도를 같이 하면서 걷고 평화를 기억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 합천, 6.25 때 있었던 아픔, 그리고 5.18 민주운동과 함께 있었던 많은 항일투쟁과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었던 역사들, 그런 역사들을 마주하면서 이 작은 땅 안에도 진짜 많은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또 아픈 역사가 또 있었잖아요. 지금 다시 이제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던 것들 잊지 말고 과거에 다시 그 과거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지금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은 안 굴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도 하나씩 갖고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평화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한번 꼭 리뷰를 해드리고 싶었고, 여기 뒤에 보면 내가 베트남에 갈 수 있게 너희들도 날 응원해 줄 거지? 라고 그 평화의 돌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혼자만을 힘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평화라는 그 무거운 돌을 혼자라는 굴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천천히 가더라도 밀어서 다시 시작됐던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이란에 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가기도 하고, 평화가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면서 응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을 덮으면서 그냥 과연 평화란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지난주에는 같이 밥을 먹고 일상을 누리는 평화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더 그러면 좀 더 큰 평화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고, 평화가 가볍진 않다. 돌만큼 무겁구나 평화라는 게 라는 생각이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갖고 온 건 제부시인데요. 제부시는 아마 한 두 번 정도 아마 리뷰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만쯤 되면 저는 이 책이 떠올라서 책엄마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간결하지만 간결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단순하잖아요. 검은색으로 선으로 되게 간략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는 사실 쉬운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반해서 선은 너무 간결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간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제무시는요, 임경석 글그림 평화를 품은 책을 냈습니다. 제무시는 아마 지난번 제가 리뷰할 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미군 군용 트럭이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나무를 뱉는 벌목할 때 그 이차를 트럭 안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민보도연맹 학생 관련된 이야기인데, 특히 김해 지역에 있는 그 국민보도연맹의 그 이야기를 적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왜 김해인가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가 이제 유교 관련돼서 어떤 극대화된 어떤 이념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김해는 그렇게 영향을 받을 지역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념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인데 학살을 당했다는 것은 전쟁이 무고한 시민들, 무고한 국민들을 그렇게 학살하게 만든,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누군가의 글을 통해서 제가 보기도 하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면 트럭이 세 종류가 나와요. 뭐냐면 6.25, 389, 436. 왜 6.25 후보, 389 후보, 436 할까? 저도 막 고민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6.25, 그 다음에 383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6.25는 이 389와 436을 사람들을 싣고 이제 산길로가 올라가서 학살하는 그 맨 마지막에 따라가는 트럭인데, 389와 436이
명령에 거역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거역한 바로 6.25가 그걸 따라갔던 그 친구거든. 친구라고 좀 그런 그 사람을 태운 것이거든요. 389와 436이 그 제가 이 관련된 기사 찾다 보니까 미원 초등학교 때요. 미원 초등학교 사람들을 다 교실로 다 집어넣었대요. 집어넣고 여기 보면 탕탕탕 총소리가 들렸다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초등학교에 계셨던 당직하던 어떤 선생님의 말로는 콩봉는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 총소리가. 여러분 콩봉는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와 같다는 촉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 계셨던 많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있었던 들려졌던 소리는 얼마나 많은 공포감을 줬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콩봉는 소리가 그렇게 촉소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거꾸로 우리가 일상적인 평화가 누리는 게 일상적인 이 생활을 누리는 게 평화라고 하지만 그 일상적인 생활이 깨지는 순간 그 소리가 전쟁 소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389와 436이 사람을 태우고 산기슭을 올라가면서 고무신을 던지죠. 이렇게. 근데 고무신을 왜 던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 이 고무신을 던진 이 사람은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던졌다는 거는 그래도 누군가는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나 여기 있어, 나 잊지 말아줘 라고 하는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를 바로 6.25가 보죠. 6.25가 봐서 올라가는 고무신을 보고 이제 가서 389와 436을 들이받을 것처럼 하다가 쾅 하고 이제 떨어지죠. 떨어져서 이렇게 풀숲에 떨어지죠. 그때 389와 436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몇 달 전에 겪었던 개형 상황 가운데 개형이 터졌으니까 그렇게 뭐 따라야 돼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반항하던 군인들이 있을 수 있죠. 군인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내가 받은 그 명령은 저 사람들 체포하라 하지만 내가 저거를 따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군인들이 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 탱크 앞에 막고 있었던 시민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의장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여기까지 오지 않고 다시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를 돌아갈 수 있는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 했을 때 6.25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명령을 받은 트럭이었지만 389와 436을 따르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책도 나오게 되고 이 이야기도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평화는 내가 생각하는 전쟁은 이런 생각이 처음에 이 재무실 입었을 때와랑은 다르게 요번에 좀 더 역사적인 사건이 저희가 아까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과연 모든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걸까? 내가 만약에 6.25 같은 상황이면 난 어떻게 했을까? 올라가서 타당탕탕 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했을까? 아니면 389와 436을 들이받았던 것처럼 나도 들이받았을까? 용기가 필요하잖아. 사실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나는 그 용기가 지금 충분하게 있을까? 이렇게 그림책을 읽으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좀 무거운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6.25 호역에 그렇게 해줘서 너무